수입 그 암호화폐를 못해 규제를 해요.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의 그 기술에 관련된 그 신규 투자나 그다음에 개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지금 상당히 돈을 뭐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블록체인에 관련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중국이 1위일 거예요. 1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시죠. 그래서 중국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이 마오 시절인가 그 시절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시절은 모르겠는데 생화학이나 이제 제약 쪽에서도 중국이 되게 많이 뭐를 갖고 있어요. 특허 시정신한 의장이나 이런 거. 우리 뭐죠? 매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타민 C를, 그 비타민 C 맨날 드세요? 아니, 난 안 먹어요. 비타민 C의 주 원료가 뭔지 아세요? 아스코르부산이요? 네, 아스코르부산이에요. 아스코르부산의 그 원료를, 원래 개미한테 많잖아, 아스코르부산이. 원래 개미 그 엉덩이 부분이 시큼하죠. 그쵸. 근데 옛날에 개미도 막 집어먹고 그러지 않았나? 나는 집어 먹었는데 신 거 좋아해서. 그래. 어쨌든 진짜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사루비아? 사루비아 먹어봤죠? 사루비아는 먹었지. 그건 꿀이니까. 사루비아 꽃은 이렇게 빼가지고서는 그 뒷부분을. 여기는 안 먹어봤어요, 진짜? 사루비아? 여기는 우리랑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따 먹어야 될 시절이고. 먹을 거 되게 다 많았는데. 근데 이제 재밌잖아. 아카시아도 먹고 전부쳐도 먹고 맛있는. 조금 약간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그 소녀였기 때문에 남자 친구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했었던. 아니지, 우리 엄마가 요리해 준 거지. 아, 그래요? 근데 파전도 해주고. 아스코르부산을 그 원료를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서 2개밖에 없어요. 영국하고 중국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게 이제 어느 회사 있잖아요. 비타민 C 하면은 어느 회사 거 먹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영국산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똑같대요, 원료가. 그러니까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귤 먹으면 되지. 귤, 오렌지, 자몽 먹고. 근데 이제 그냥. 그만큼 중국은 그 기초과학에 무지무지하게 탄탄해요. 기초과학이 무지무지하게 탄탄하다고. 인문과학을 하고 자연과학을 해서 순수과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죠.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약하지. 기초과학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앞으로 100년, 200년, 앞으로 1000년. 솔직히 말해서요. 나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어. 이번 정부는요, 진짜 문제가 많아. 왜냐면 전에 보수 정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을 갈았단 말이에요. 선거에 의해서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러면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국가적인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100년 후, 200년 후, 1000년 후에 이 시대가 어땠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외교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좀 더 힘을 갖고 해야 되는 걸 되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는 돈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미국, 중국보다는 없겠지.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유엔에 등록된 나라 중에서 지금 200개 가까이가 되는 거에서 거의 10위 안팎인데, 돈이 없다고 그럼 누가 믿어? 이제 돈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을 최고로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라고요. 근데 국민들이 전부 다 취업, 돈, 대출 이런 거에 시달리게 했다면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고, 그 국가가 의식이 없는 거야.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가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고 자살률이 이렇게 많고 애를 안 낳는 정도가 되면요, 사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생명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재단사가 옷을 하나를, 양복을 한 벌을 지어요. 근데 재단사가 그 중간에
뭐가 곡절이 생겨서 바뀌어. 그러면은 그 재단사가 옷을 어느 정도 지어서 가봉까지 해놓은 상태면은 그거를 맡아가지고 새로 해서 완품을 만들면 되는데 재단사가 바뀌었다고 다시 이 원단 가게에서 원단을 사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 거를 비유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이제 돈이 많나 보네. 정치가. 근데 천이 이제 유연하면 바꿀 그걸 텐데 이제 여러 번 리폼할 이제 텐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 대표께서 오늘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전파를 타서 그런 분들의 귀에 들어가서 아마 각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그렇게 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이 비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흐름상으로 보면 괜찮죠. 낙관주의자예요. 우리나라가 문약해서 이제 나라도 우리나라가 문약하다고? 문약이라는 말은 얘기하고 뭐예요? 있어? 뭐 문무백관 나눠서 문약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문약이라는 말은요. 공자왈 맹자왈 책은 열심히 보고선 공부는 많이 하되 힘을 못 갖춰가지고선 약해졌다는 거예요. 문약하다는 말 처음 들어보셔요? 많이 들어봤는데 문약이 쓸데없는 용어라고 여기서.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문약해서 나라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한 30몇 년 동안 이제 빼앗긴 경험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가지고서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그 나쁜 과정은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어야지 또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보고 상당히 많이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고. 뭘 맨날 기다려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지금부터 더 기다리면 우리나라 기회 없을 거 10년 내에.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은 건 지금 전쟁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렇죠. 사실 나는 국토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상황에서. 되게 심각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나라 지금 똑똑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잘 풀려나갈 것이고. 인재가 많아도 전쟁이 있으면 끝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소 대표 얘기하신 거가 이제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난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제 없어. 근데 리더들이 문제가 있어. 그리고 자기 배만 불릴 생각만 해. 사실 꽤 많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하는 분은 이 여야가 공통적인 부분의 생각 그런 거를 이제 좀 합쳐서 하자는 대연정을 하자는 그러한 일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켜봅시다. 정치는 생물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느끼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접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비관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관이 아니고 그냥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전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희망은 이제 늘 있지. 조금 절망들도 좀 지켜보자고 저쪽이 이제 좀 생각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념에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냥 역사책의 페이지네이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싸움도 이제 그쳐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 합시다. 뭐 정치 얘기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은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나는 싸움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자꾸 맨날 기피하는데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안 싸우면 그러니까 물론 싸우는 기술은 필요하지. 근데 처음에는 싸우다가 점점 이해를 하게 되고 얘는 이러이러한 반응을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세련돼지는 거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갑자기 세련돼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서로 완전히 척이 져가지고서는 뭔가 뭐 해놓으면은 또 새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까 재단사가 바뀌어도 그 재단사가 일을 해놨던 거를 다시 그대로 해서 이 재단사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가봉 아니면 뭐 중가봉까지 해놨다 그러면 중가봉이 다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뽕만 좀 넣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평화 코딩 워크숍을 내일 가요. 내일하고 모레. 근데 이게 PM 과정이라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양성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해야 되는 평화 코딩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만들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얘기의 의도로 12명의 이제 PM 후보들을 하고 같이 가는 건데 일단 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웃는 남자라고 빅토르 위고의 작품이 뮤지컬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정말 힘들게 살던 애가 갑자기 공작이 돼.
자기가 그 공작의 그 적자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전에는 막 투덜투덜 거리다가 자기가 힘을 갖게 된 거야. 돈과 권력을. 근데 해봤어야지 그거를 영향을 미치죠. 의회에서 하나도 설득을 하지 못해. 그리고 자기 혼자 승질내고 나와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쳐. 이 사람이 순수하다고. 뭐 순수는 개뿔. 그거는 방법을 몰라서 기회를 줘도 활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맘 편하게 살려고 다시 돌아온 거지. 그건 옛날 방식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 방식, 100년도 더 됐구만. 그러면은 150년 전 방식인 거고 지금은 힘을 주면 그 힘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전문가시니까 평화나 정치나 외교나 그다음에 문화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블록체인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구상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포럼을 뭐 참관을 하시나요? 뭐 패널로 평화 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뭐 평화 무슨 제가 주관하는 거죠. 아 주관을 하신다고? 네, 계속 주관하잖아요. 저 평화 코딩 대표이기도 한데 좋은 일을 하시네. 저 평화를 말로 하는 건 싫어서 평화를 코딩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블록체인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 그렇게 접목을 한번 해보세요. 한 발짝 가야지 산꼭대기를 가는 거지. 날아가는 건 힘들다고 봐요.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가 독수리인지 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수리가 쥐를 먹기 위해서 쥐를 안고 올라갔는데 쥐가 와 내가 독수리인가 봐 날개가 있나 봐 착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떨어뜨려 보면 알죠. 독수리가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갈 거고 쥐가 떨어졌으면 납작 떨어져 죽겠지?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지만 저는 사필 규정은 믿지도 않고요. 고진감래도 믿지 않아요. 고진감래 해석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왜 그래? 문약한가 봐? 아니 문약하지 않은데 뭐 어쨌든 고진감래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고생을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내가 또 나하고선 같이 일하는 어떤 친구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행운이 와요. 근데 다 오는 건 아닌데 안 한 사람들한테 오는 것보다는 빨리 행운이 와요. 열심히 한 사람. 정신 승리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 편해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생 끝에 낙 안 와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데 그 말은 전 틀렸다고 봐요. 고생을 했으면 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발현돼야죠. 저희가 계속 제복 얘기를 하는데 옷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옷은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은 입어내는 거예요. 이게 내 옷이다 하는 수처작주의 마음가짐.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지구에 누구나 다 내가 발 닿고 있으면 내가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리고 내가 역할을 하고 내가 기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는 것과 와 이게 눈치 봐가지고 숟가락 얹어야겠다 이 의도는 완전 달라요. 사실은 아까 순수학문과 자연과학을 많이 얘기했는데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학자가 1970년도에 어떠한 그지 같은 얘기를 한 줄 알아요? 미국의 사회학자인지 어디 뭐 영국인지 나라는 그지 같은 얘기는 항상 있지. 근데 천재 같은 얘기도 항상 대한민국에서 있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꽃을 피우는 거와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가 쓰레기통에 핀 장미를 못 봤구나. 보셨죠?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나? 많이 발전하고 있고 장족에 발전하고 있어요. 쓰레기통은 늘 재활용되죠. 장족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예요. 요번에 뭐 이제 좀 이따 뭐 독일에 가보시겠지만 독일은 뭐 1등 국가 중에 하나인데 가보시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나라로 솟아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자살률이 너무 많고 출산율이 없다는 건 괜찮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본인이 괜찮다고 해서 모두가 괜찮다고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역점을 두셔가지고 그러한 자살률 줄이고 그러는 사업 아까 얘기했지만 그 피스 빠초에 관련된 이태리말 빠초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을 해서 자살률 줄이는데 좀 공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률을 줄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리더가
우물안 개구리면 안 돼요. 내가 편하고 주변 사람이 편하다고 해서 편하다고 생각하고 낙관하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해결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시도들이 생기고, 전 사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간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있었던 그 되게 부도덕한 그것에 대한 해법과 기술이 이게 같이 된 거잖아요. 가치와 기술이 합작한 거니까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기부는 하세요? 매년 어디에? 기부 됐다 오래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네, 제 비영리 기관 이사를 10년을 했는데 마무리. 그러시죠.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옳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가 틀리거나 문제가 있어서 내가 반대를 하거나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신공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난 어느 한쪽 사이드에 서기보다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의견을 말을 하는 건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밉다고 해서 영원히 미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좋다고 해서 영원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거든. 감정은 흐르는 거니까요. 사람도 바뀌어. 네, 저도 굉장히 빈틈이 되게 많은데 제 빈틈을 강화해서 빈틈을 갖고 계셔가지고 내 빈틈이 눈에 별로 안 띄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좀 산만한 기운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저보다 더 산만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상대적으로 갖다가 끌어안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똑똑해 보이는 역할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나의 강점은 그 목소리가 좋잖아. 발음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인물도 뭐 나쁘진 않고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좀 되게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톡톡의 소대표 파트너로서는 내가 나만한 남자가 있겠나 하고 또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네.